안녕하십니까, 최성경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2일이고요. 오늘이 설날이잖아요. 설날이고 이제 저녁 지금 9시가 다 돼 가는데 이제 이번 주 월화수에 이렇게 조금 행사가 제가 있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고 싶어서 며칠 사실 낭독 연습도 못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노트북 앞에 앉아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요거 끝나면 저도 이제 달이 떴나 나가보고 보름 달님에게 이제 소원도 빌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1년 2월 12일 이제 수요일 날 연휴 직전에 작가와의 만남, 고려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제 책 출간하신 분들과 함께 작가의 만남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작가의 만남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출간한 책들, 뭐 번역서나 공조 참여한 거, 그리고 단독으로 쓴 거, 이렇게 정리를 쭉 해봤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선생님들 이제 질문에 책 출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시도를 해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글을 잘 쓰고 뭐 사실 판매량이 다 뭐 이렇게 높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제 글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 연수를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책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어서 책을 계속 이렇게 글을 꾸준하게 쓰려고 하고 있고 2월 말에 아마 이제 두 번째 단독 에세이도 나올 거거든요. 관련 에세이 나오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라는 그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책 중에서도 제가 이제 오늘은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 그 책 중에서 이제 들어가는 글 부분을 낭독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북나레이터 과정 수업 들으면서 낭독 연습을 하고 있고 이제 주로 오디오 클립에만 올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유튜브에도 이렇게 낭독하는 걸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 최선경 지음. 들어가는 글. 행복한 교사가 많아지면 좋겠다. 대한민국 교사는 자기계발 욕구는 크지만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직업 만족도 또한 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기사를 접했다. 또한 일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많고 수업 준비 시간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내가 봤을 때 모두 사실이다. 상황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져야 할 텐데 첫 발령을 받은 2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 정년까지는 한참 더 근무를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업 연구에 집중할 수 없고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걱정이다. 안타까운 상황은 또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 시장에 밀리고 있다. 학원이 공교육보다 입시에서 더 인정받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리서치 기관 여론조사에서 학원 강사가 학교 교사보다 수업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학생들과의 소통도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결과를 본 적이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그 환경이나 목적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애당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교육이라는 공통분모를 놓고 볼 때 공교육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또한 우리도 수업과 수업 연구에 집중하고 학생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사교육 시장처럼 노력한 만큼 그리고 성과가 있는 만큼 보상하는 체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를 해치는 데는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는 학교 시스템이 한 몫을 한다고 본다. 현재 학교 시스템에서는 교사에게 아무런 자율성이 없다. 권한도 없다. 교사들의 자존감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마침 교사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나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잡 크래프팅이라는 개념을 접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잡 크래프팅에 대해 좀 더 알아보았다. 잡 크래프팅이란 공식적인 역할과 업무 수행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업무 범위와 관계를 조정하여 스스로 동기를 유발시키려는 노력을 말한다. 성공적인 잡 크래프팅을 위해서는 이것이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과 동료에게도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잡 크래프팅의 방법으로 3가지가 있다. 첫째, 업무의 난이도와 범위 조정하기. 직원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과제의 개수나 난이도를 조정한다. 자신의 권한 내에서 과제의 개수나 난이도를 조정하면 개인의 역량과 과업의 난이도가 조화를 이루며 업무 몰입도가 향상된다. 또한 자신에게 부여된 일이 아니라도 잘할 수 있거나 흥미가 생기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둘째, 고객 및 동료와의 관계 재구축하기. 주어진 역할을 넘어 본인이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역할로 고객이나 동료와의 관계를 재설정한다. 셋째, 자신의 일에 긍정적인 의미 부여하기.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표를 더 크고 깊고 넓게 재정해 본다. 자신의 일에 긍정적인 가치를 찾아내 부정적인 인식을 희석시키고 작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부각한다.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투자하고 발전시키자. 약점에 묶여있지 말고 그 시간에 강점을 강화하자. 나만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개발하자. 한 가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장인 정신을 키우자. 몰입도를 높이자.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을 잘해야만 나의 유능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될 듯 안 될 듯한 도전적인 일을 시도해보자. 그리하면 실력도 늘고 성취감도 높아진다. 실패하더라도 성찰을 얻는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친다. 오래 가려면 동료와 함께 해야 한다. 나와 함께 할 동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처한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매일 만나던 사람만 만나지 말고 생소한 모임에도 나가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봐야 한다. 스트롱 타이, 강한 유대관계의 화제는 그 밥의 그 나물이지만 귀가 확 트이는 새로운 관점의 정보나 나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기발한 발상은 어쩌다 만난 위크타이, 약한 유대관계에서 나온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근시안에 갇혀서 일처리 방법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 일의 목적에 대해서 거시적인 시야를 가지자. 체면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자.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효과적인 잡크래프팅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3가지 모두 내가 몸담고 있는 교직에도 적용할 수 있다.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 안에서도 최대한 내 업무와 관련하여 난이도와 범위를 조정하고 선택권을 보장받고
동료 교사와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전공 분야와는 상관없는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학교 밖에서 만난 약한 유대관계에서 오히려 영감을 얻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되기도 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특기와 장점을 내 수업에 적용하여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다. 잡 크래프팅의 3가지 방법 중 자신의 일에 긍정적인 의미 부여하기에 가장 공감이 간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나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행복이 결정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며 명성과 재산까지 같은 2사람이 있어도 이들 중 한 사람은 행복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불행하다. 그것은 이들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다는 데일 카네기의 말처럼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닌 좀 더 큰 목표를 잡고 내 일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만의 철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교직이 나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20년간의 교사로서의 경험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책을 써나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아직 정답을 찾지는 못했다. 어쩌면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저 꿋꿋하게 걸어가는 길 그 자체가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을 기억했으면 한다. 교사는 한 번에 한 아이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비록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스템 안에 놓여 있을지라도 교사라는 존재와 그 교사의 진심에 의해 변화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모두 체인지 메이커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20년 가까운 교직 생활담을 통해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는 용기를 내고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얻어 자신의 수업과 학급 경영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교실에서,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행복한 교사가 많아지면 좋겠다. 2018년 12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꿈꾸는 교사 최선경. 네, 이렇게 제가 들어가는 말을 작성하고 이제 책을 이렇게 목차에 맞게 쭉 작성을 했고요. 사실 지금 보면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많고 뭐 부끄러운 얘기도 많고 하긴 한데 글을 쓰면서 이제 자신과 대면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 가기로 하고요. 사실 제가 제 책을 소개한다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유튜브에 올리고 오디오 클립에 올리는 게 저작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저자분이 쓰신 책은 제가 혹시 저작권에 걸릴까봐 마음 놓고 좀 낭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방스 출판사 대표님이 얼마든지 낭독을 해서 이제 공유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 중에 이렇게 뭐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팁 같은 부분을 몇 번 더 낭독을 해서 올릴 예정이고 이걸 낭독하는 김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 쭉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학생들 그 새학기에 어떻게 학생들과 이렇게 학급 경영을 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블로그 내용 위주로 해서 한번 짧게 클립으로 따로 만들어서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 제 채널이 그렇게 뭐 구독자 수가 많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쓰신 책 혹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이제 낭독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한 그런
책 소개를 하실 분들은 여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책을 또 소개해드리는 그런 걸로 하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 저랑 소통하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책 소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